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사업을 이미 시작했지만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열망이 계속 마음속을 두드리고 있나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과연 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진짜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다시 말해, 망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고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즉, 먼저 시장 검증을 통해 제품에 실제로 수요가 있는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죠. 저는 금융계에 종사하다가 퇴사 후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세 차례의 시장 검증 후 본격적인 사업화를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저의 경험을 통해 와디즈로 사업 초기 가설을 검증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초기 검증 후에 어떻게 스케일업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화를 할 수 있을지도 다룰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사업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이 명제는 주요 경영이론과 비즈니스 전략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기본 개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고객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또 고객이 겪고 있는 실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죠. 이 경우 고객이 원치 않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때 미리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검증받는 것이 핵심이겠죠. 이 과정에 정말 좋은 전략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킥스타터를 비롯하여 여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훌륭한 초기 사업 모델들이 나오고, 이는 강력한 시장 검증과 초기 고객 확보에 기반이 되며 무엇보다 선주문 형태로 자금을 모으기 때문에 초기 자본 부담은 덜고 리스크가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바로 와디즈가 있는데요. 물론 요즘 와디즈의 본 취지가 변질되었다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가로서의 자신이 어떻게 와디즈를 이용하고자 하는지 정확히 통제한다면 초기 시장 진입에 아주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 실제로 저는 퇴사 후 와디즈를 통해 세 차례에 걸친 펀딩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세 차례의 펀딩 덕분에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었습니다. 첫째로 프로덕트 마켓 핏 검증입니다. 즉, 제가 문제라고 진단하고 해결책으로 제시한 최초의 가설이 정말로 시장에서 공감을 일으키는지 와디즈 덕분에 실증할 수 있었던 거죠. 둘째로 구체적인 고객 페르소나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만의 가설이었던 잠재 고객들을 직접 만남으로써 연령대, 성별, 직업, 라이프 스타일 등에서 더 명확한 고객 세그먼트를 알 수 있었던 거죠. 이를 통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가치, 관심사에 맞춘 마케팅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고 적합한 마케팅 채널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초기 제품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얻었습니다. 타겟 고객이 뚜렷해진 덕분에 그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제품 개발의 중요한 기준 역시 마련할 수 있었죠. 넷째로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펀딩 캠페인 자체가 훌륭한 마케팅 도구로서 저희 브랜드 프롬디를 알리고 PR거리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때 쌓은 극초기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록들이 프롬디에 대한 신뢰 기반이 돼서 그 다음 단계인 스케일업에서 긍정적인 발판이 되더라고요. 이 모든 장점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었는데요. 다시 말해, 시간과 돈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도와준 거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와디즈로 창업에 뛰어들며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지금 이 시점에 4차 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로 문제 정의입니다. 고객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으로서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고객이 실제 삶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품은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불편함에서 문제 정의를 했는데요. 금융권을 다니며 매일 드레스 셔츠를 입어야 했는데 플랫킷이라고 부르는 이 옷깃 부분을 아무리 다려도 저녁이 되면 흐물흐물 무너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이게 과연 나만의 문제일까? 아마 드레스 셔츠를 입는 남성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가설적인 물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플랫킷 보완 제품들도 다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본 후에 그 대체재들이 부족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솔루션으로 플랫킷의 심지가 이미 보완되어 있는 제품을 기획했습니다. 단, 이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가설의 검증이 끝났을 때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객관적으로 편향되게 해석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면 이 가설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할 건지 미리 정의를 해놓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가설을 명확하게 하고 뭘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어떤 데이터 값이 나오면 이 가설이 맞았다고 판단할 것인지 애초에 이 단계의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무조건 열심히 느낌대로 사업을 진척시키다 보면 어느 날 미궁에 빠진다고 해도 이를 쉽사리 인정하고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매몰 비용에 대한 회피 심리 때문에 끈질기게 정신승리를 하며 아니야 꼭 성공할 거야 라며 시간과 돈을 모두 소진해버리게 되죠. 그렇게 내 나름대로 모든 걸 정말 다 걸었는데 반응이 안 나오면 사람인 이상 억울한 마음이나 밑도 끝도 없는 자기 비난에 빠지면서 심리적으로까지 엄청나게 소진될 수가 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이런 심리를 애초에 인정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기준을 이래서 미리 정해두어야 하겠죠. 실제로 타겟 고객 및 페르소나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문제 정의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내 솔루션을 사용할 이상적인 고객을 뾰족하게 정의하고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더 잘 이해해야 하는 거죠. 저는 초기에 저와 같이 금융권에 재직 중인 인력들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고객들을 타겟으로 설정했었습니다. 세 차례의 펀딩을 통해 이 타겟 고객군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고 영업 직군에서도 저희 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 새로운 고객 세그먼트를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이를 반영하여 마케팅 전략의 세분화 및 구체화를 할 수 있었죠. 셋째로 최소 기능 제품, 즉 MVP를 개발해야 합니다. MVP는 Minimum Viable Product의 약자로 고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 초기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해 내놓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욕심이 과해져서 좋아 보이는 모든 걸 다 제품에 녹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품의 핵심 기능에 집중하지 않으면 고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시장 검증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MVP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빠른 가설 검증에 있습니다. 철저히 초기 가설에 입각하여 단 하나의 차별성에 제품의 특징을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가설이 맞는지 실험하고 결과를 관찰하기 위해 핵심 기능에만 집중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인 거죠. 아이템이 제품이냐 서비스냐, 또 그 제품이 화장품이냐 의류냐 식품이냐에 따라 제작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다 다른데요. 사전에 집요하게 리서치를 하셔서 샘플도 여러 군데 비교를 해보시고 최대한 적합한 제작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상품 구성 및 프라이싱을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객단가와 프로모션 전략, 마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수익성과 경쟁력을 노리셔야 합니다. 1번 객단가 설정. 객단가는 고객 한 명당 평균적으로 구매하는 금액을 의미하죠.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고객이 한 번에 펀딩해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타겟 고객의 구매력과 경쟁 제품의 가격대를 분석해야겠죠. 또한 상품의 패키지를 구성할 때에는 가격 계층 구조로 여러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형, 중급형, 고급형으로 나눠 고객이 자신의 예산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각 패키지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고려하여 적절한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가격이 올라갈수록 추가적인 가치를 제시해야겠죠. 이번 프롬디 4차 펀딩 같은 경우 제품 개수에 따라 할인율을 매긴 패키지로 객단가 높이기를 도모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 전략, 크라우드 펀딩 초기 단계에서 고기 구매자, 즉 얼리버드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는 전략은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초기 반응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또한 한정판 패키지는 희소성을 부여하여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사은품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구매를 유도하고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게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번 4차 펀딩에서 프롬디 고급 라인의 셔츠와 팬츠를 사은품으로 걸었죠. 3번 마진 고려. 프라이싱에는 당연히 원가와 판매 가격 사이에 마진을 고려하여야 하죠. 이는 상품의 제작, 포장, 배송, 와디 수수료, 광고비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원가를 분석한 후에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한편 가격은 원가 대비 마진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인식하는 가치 역시 함께 고려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가치 기반 가격 책정이라고 한다네요. 고객이 느끼는 문제 해결의 가치가 크다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 유사한 제품들의 가격과 고객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초기부터 수익률을 잘 고려해야 계속해서 재투자를 해가며 사업의 눈덩이를 크게 굴려나갈 수 있겠죠. 다섯째로 할 일은 바로 상세 페이지 제작입니다. 앞선 과정을 통해 정리한 모든 가치들을 타겟 고객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겁니다. 사업의 초기일수록 이런 업무를 남에게 위임하거나 외주로 해결하지 않고 창업자가 직접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세 페이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제품의 특성과 가치를 고객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스토리 형식으로 전달
없다라는 거고, 이는 초기에 창업자만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가장 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상세 페이지는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작업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먼저 스토리라인부터 탄탄하게 기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스토리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건지 또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야 디테일한 디자인 작업을 해 나가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시각적 표현을 기획할 때에는 다른 잘 만든 페이지들을 방대하게 살펴보고 좋은 표현 레퍼런스들을 집요하게 연구해야 쉽게 잘 풀립니다. 평소 디자인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라 해도 요즘 망고보드나 캔바 등 디자인 툴이 너무 좋으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전문적이고 신뢰감 가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고 할 말이 많다 보니 기회가 된다면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할 일, 바로 와디즈의 프로젝트 설정입니다. 와디즈 플랫폼에서 펀딩 목표와 기간, 요금제 등을 설정하는 업무입니다. 이 부분은 와디즈의 UI UX대로 따라가시면 워낙 쉽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프롬디 1, 2, 3차를 비롯하여 4차 펀딩까지 모두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여 진행했습니다. 펀딩 목표의 경우 최대한 낮게 세팅하여 달성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도 팁이라면 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펀딩 론칭 후 7번째 할 일, 바로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긴 여정을 거쳤지만 펀딩 오픈만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최대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 광고 등을 통해 추가로 펀딩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 블로그 같은 온드 미디어가 있다면 앞서 설정한 타겟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펀딩 종료 후 마지막으로 할 일, 바로 고객 피드백 수집 및 개선입니다. 펀딩 참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향후 제품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확장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문제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반대로 가장 빈번한 칭찬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초기 펀딩을 통해 얻은 고객 기반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꾸준히 소통을 유지해 가야 하며, 펀딩을 통해 얻은 리뷰들은 특히 잘 모아서 앞으로의 신뢰 기반으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느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초에 가설이 검증된 것이 맞는지 처음에 설정한 측정 지표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겠죠. 만약 수집한 데이터가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밀고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가설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다시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가설 기반 의사결정의 핵심은 바로 이 반복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인 거죠. 사업을 하며 갖춰야 하는 참 당연하고 상식적인 프로세스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당한 규모의 성공, 여러 번 누적한 베테랑이 아닌 한은 이 직감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큰 자만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만에 취하면 정말로 큰 코 다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역시 이러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완전히 몸에 익지가 않아서 번번이 반성하고 태도를 다잡고 하고 있는데요. 머릿속에 식감이 스파크처럼 탁 올 때 필받아서 너무 쉽게 실행에 옮길 때가 꽤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 하나에 수반되는 유지 보수나 운영, 시간과 돈 이런 걸 고려 안 한 채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숙고 없이 의사결정에 뛰어든다면 이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는 걸 같겠죠. 첫 단추부터 차근차근 겸손하게 쌓아나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만하면 나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들을 다 아프게 합니다. 언젠가 돈은 떨어질 거고 시간도 한정돼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와디즈 펀딩 과정에 감을 잡기 위해서는 직접 펀딩으로 다양하게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와디즈를 통해 초기 가설을 검증하고 고객 기반 확보에 피드백까지 얻은 상태라고 합시다. 이제 비로소 나만의 주관을 객관의 세계에서 확인한 거죠. 그럼 다음 스텝은 이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언제까지나 단발적인 와디즈 기획성 매출에 의존할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 브랜드에 진짜 정기 고객을 쌓아가며 탄탄한 재구매를 만들어 가야겠죠. 지금까지의 과정이 고객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바텀업 방식이었다면 이제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탑다운 방식으로 본격적인 사업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브랜드 프롬디의 경우 저가 대량 생산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모델로 갈 수도 있고, 전문직 고객 세그멘트를 대상으로 고급 브랜딩을 하여 명품 회사의 매각을 목표로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 고객군을 대상으로 콘텐츠나 세미나,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갈 수도 있겠고, 이렇게 다양하게 중첩되어 있는 가능성 중에서 한 방향으로 결정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과 기준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각각의 방향을 본인의 비전과 가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각 선택이 내가 추구하는 비전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진지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게 각 선택지의
산업과 시장 규모, 성장성, 경쟁 환경, 거시적 전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평가해야겠죠. 여기서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내부 역량과 자원 평가입니다. 또한 각 방향에 대한 리스크 분석도 해야겠죠.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플래닝을 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브랜드로 나아갈 경우와 대량 생산 모델을 선택할 경우 각각의 1년, 3년, 5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고 시뮬레이션합니다. 여기에는 각 선택지에 따른 수익성, 비용 구조, 투자 대비 수익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무적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합니다. 자, 오늘 와디즈를 통한 초기 시장 검증부터 본격적인 스케일업까지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비전과 상황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만큼 정답은 없지만 성공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다룬 방법은 수많은 성공 전략들 중에 하나일 뿐이니 이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영상의 내용을 PDF로 정리하여 공유드릴 예정이니 더보기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는 성공적인 남성을 위한 양질의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